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방송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지금 생방송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있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입장문을 지금부터 열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4가지 방송 공략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 공략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오늘 종목을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QR코드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들이대기만 하시면 저희가 있는 노란톡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송 마치자마자 오늘 2가지 종목 노란톡방 안에서만 종목명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방송 시청해주시는 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월에도 강세 시장이 이어졌고 지금 2월 들어서 살짝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CPI 지수 여러분들도 많이들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이 지수가 된 뒤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으면 좋을지, 어떤 종목들로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지도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던 마인즈랩과 하잉크코리아라는 2가지 종목이 모두 한 주 만에 상승이 나와주면서 마인즈랩이 16.6%, 하잉크코리아가 28.2%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공략해드렸던 YBM넷과 엑서지21 또한 저희가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던 하잉크코리아, 애플페이 관련주이자 NFC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었고 차트 보시면 저희가 방송했던 날이 이날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상한가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28%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오늘 공략해드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받아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노란톡에서만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교육 자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글 AI 관련주와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주로서 이렇게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언급된 종목들 중에 유엔젤이 바로 다음날 27%, MDS테크가 26.6%,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였던 핸디소프트와 이글루가 각각 교육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저희가 테마주 교육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자료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종목명과 그리고 더 많은 교육 자료까지 궁금하신 분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바로 지금 보이는 노란톡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2가지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유가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죠.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가 감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또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서 리오프닝 이 기대감 때문에 유가, 원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의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체감하기 전에 유가 상승 관련주를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유가 관련주들 함께 저희와 수익을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전문가님이 오늘 첫 번째 종목을 준비해 오셨고요. 오늘 2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2번째 종목은 지금 너무나도 핫한 챗 GPT 관련주이자 삼성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태문 삼성 사장이요. 삼성 갤럭시에 챗 GPT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핫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챗 GPT 정말 이제 삼성 갤럭시 폰을 쓰는 우리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서비스가 지금 유료로 서비스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련주들 여러분들께 공략해 드림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종목명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구체적인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모든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 아래쪽으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들이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있는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기다려주시면 방송 마치자마자 저희가 종목명 바로 공개해드릴 테니까요. 본방사수와 함께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의 두 가지 공략주 더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 테니까요. 1분 정도만 채널 고정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화요일 2시간 동안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 코스닥 지수는 0.5%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단연 반도체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가 1.3% 상승, SK하이닉스는 2.4%나 상승부를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CPI 발표는 어떻게 한번 지켜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께 인사드리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아나운서님, 네. 오늘도 재밌게 한번 2시간 연속 동안 우리가 돈이 되는 거 해야죠. 네. 그렇죠? 시장이 좋든 간에 시장이 안 좋든 간에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이런 얘기하면은 저 전문가는 시장이 좋든 간에 안 좋든 간에 수익만 내는 전문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은 수익도 내지만은 잃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더더욱 자신감 있고 거기에 매력이 있는 레드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노안톡방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잃지 않게 제가 노력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 갖고 온 관심 종목 2개는 저희가 이미 진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을 먼저 돈이 되는 종목을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시장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잠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오늘 1월분이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CPI가 최근에 계속 연속으로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꺼졌다는 거죠. 그만큼 또 경계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하락에 베팅을 한 투자자들은 미 증시 지수를 꾸역꾸역 올렸고 국내 증시도 미 증시 영향에 따라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이제까지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고 내일 만약에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하락에 베팅을 한 투자자들이 차익 매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차익 매물로 내일 인플레이션 둔화로 시장이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앞으로는 CPI에 연관돼 가지고 아무리 물가가 둔화가 돼서 나오더라도 시장은 하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당장 CPI가 어떻게 된다, 내일 또 다음 주에 인플레이션이 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환율이에요. 우리 국내 증시는 환율이 껴있어요. 우리 국내 증시는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처럼 가치성 투자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국내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심을 개선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더 이상 미의 선장망의 가치성 투자로 해가지고 본인들 종목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외국인들의 투심이 있고 환율이 떨어져야 여러분들이 가치성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처럼 장기간 동안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국내 시장이 아니에요. 왜? 상장사들이 자기 이익에 먼저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치적 투자로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제까지 시장이 어려워졌고 경기 침체가 왔던 만큼 기업들은 자기 배에 배부르기에만 급급하고 바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추구하는 매매 방식은 환율이 조금씩 하락할 때 우량주로 사시고 거기서 5%든 10%든 비중을 조금 들어가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금방 나오시는 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쌍바닥이 어떻든 뭐 바닥에서 뭐 상승 구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상승이 되고 나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차트가 어떻게 되고 이거 저쪽으로 되고 하는 거는 그와 수없이 반대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일수록 여러분들은 더더욱 긴장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테니 시장이 상승해도 긴장하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CPI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 우려감은 그래도 덜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요. 막상 밤에 이 지수가 발표되면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에 만약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수익을 그때그때 실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전문가님의 원칙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안전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도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매수가 제시해드리고 함께 동시에 청산까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매매 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보이는 노란톡 안으로 바로 입장하셔서 방송 끝나자마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는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황도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해서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공략주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도 돈이 되는 거 갖고 왔죠. 돈 되는 그리고 종목이요? 이 종목은 저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1년이 엄청나게 긴 종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꼼꼼히 아껴뒀다가 오늘 갖고 왔는데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보고 있죠? 네. 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은 우리 첫 번째 종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고 오시는 사람들한테는 이 방송 끝나기 50분까지는 비밀입니다. 오픈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얘들 관심 종목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유가 관련주입니다. 제가 유가 관련주 갖고 온다고 하면은 모든 분들이 유가 종목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제 한국석유가 상승했지, 어제 중화에너비스가 상승했지, 어제 SOE 상승했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섹터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대장주만 상승합니다. 왜?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리 긴축 의지하는 그 우려감이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든 간에 대장주만 상승한다는 거죠. 대장주 하면은 예드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주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고 이 대장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부터 왜 상승이 되고 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될 수밖에 없는지 사실 저는 AI보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입니다. 뿅. 자, 여러분들 최근에 러시아가 감산을 예고를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그리고 유가하고 가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돈이 되는 얘기합니다. 해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네. 자, 이 천연자원이 나오는데
러시아는 그동안 가스하고 석유 팔면서 나라 재정에 보탰어요. 근데 최근에 1년 전에 전쟁을 터뜨리고 나서 유가 상승은 올린 주범이에요. 에너지 자원은 또 올린 주범이고요. 하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하지만 전 유럽 국가에서는 천연가스 비축해놨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렇다고 러시아 입장에 뭐 베네수엘라처럼 뭐 비트코인에다가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기네 스스로가 지금 유가 상한제에 서방 국가한테 제재를 받았는데 서방 국가들한테 제재 받았으면은 유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리해서라도 유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라가 파산이 나면 안 되니까요. 나라가 파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라가 파산이 되면 안 돼요. 전 유럽 국가에 석유를 수출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러시아 자체에서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를 산생하던 유가가 20배럴이나 30배럴 정도를 하락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감산을 시킨다고 하면은 수요는 많아지는데 점점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적어지니까 유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비싼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빨리 유가 올려야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옆에 화면 보시면은 유가가 왜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옛날부터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2달 전, 3달 전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 종목을 들어간 이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 얼마나 변수가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 변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변수 때문에 유가가 갭상승이 되진 않았지만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계속 수요가 급증이 되고 코로나 확진자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은 급증이 되는데 왜 유가는 계속 급상승이 안 됐었나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이유만 알아서는 안 되고 떨어지는 이유도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봤죠. 생각을 해보니 코로나 확진자 숫자 추이였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시 한번 중국은 제로 코로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증가가 되지 않고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 반대로 다시 한번 유가가 재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가가 80불까지 올라가고 81불까지 올라가니까 언론은 좀 이게 심하잖아요. 사실 90배여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20배요, 뭐 130배요, 뭐 100배요, 뭐 이렇게 간다고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기대감에 또 유가 수혜주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왔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이제 원유 감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감사 조치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러시아가 감산 유치에 들어갔는데 왜 작년처럼 유가가 상승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당연하죠. 왜? 지금 당장은 푸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유가를 상승을 시킬 작전을 여러 가지 짜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유가가 상승되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푸틴은 소문을 모아가는 거예요. 이 소문은 요만한 소문에서 유가 상한제를 통해서 원유 감산 조치를 통해서 유가 가격을 상승시키겠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걸 푸틴 혼자서 다 뒤집을 수는 없을 거예요. 푸틴 입장에서도. 아니 유가는 나만 올린 게 아니고 오펙에서도 유가 감산하자고 했어. 왜 유가 올리는 게 나 때문에 올리는 건데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 서방 국가들이 본인한테 뭐하고 할까봐 오펙하고 감산 조치에 맞춰가지고 점점 하루 배럴량을 유가 감산 조치를 통하면서 유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계획으로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재정이 적자가 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중국하고 인도에 유가를 판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못한 매출이 러시아 국가 자체에 재정적으로 파탄이 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요. 하지만 돈좀 타사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물건을 덤핑을 하죠. 물건을 덤핑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10개씩 사오는데 나는 10,000원에 사오고 저 사람들은 15개를 사면은 9,500원에 갖고 온다는 거죠. 그쵸? 그게 덤핑 방식인데 그 덤핑 방식처럼 이게 덤핑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10,000원에 사오던 사람은 더더욱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만의 사업 확장을 더 높이려고 하겠죠. 푸틴 입장도 똑같아요. 푸틴 입장도 똑같으니까 푸틴이 유가 올리는 거를 사업자의 생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서부 텍사스에서는 이제 79불까지 올라갔고 80불 이상 넘어갔습니다. 오늘 상황으로 80불 이상 올라갔고 이제 서방 국가하고 러시아의 지속적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분쟁이 나올 겁니다. 이제 푸틴이 한 방 먹였잖아요. 그러면 서방에서는 이제 푸틴 더 이상 유가로 재정적으로 파탄이 날 것 이런 주제를 내놓고 또 푸틴은 우리는 소용없어.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올리는지 한번 살펴봐. 이 기대감에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유가가 상승이 많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더더욱 올라가니까요. 하지만은 유가가 상승되기 전에 미리 이슈가 나오고 그 이슈로 인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잠깐 유가 관련주들이 초반에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러시아가 전쟁 이후에 에너지의 무기화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자국산 석유 제품의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석유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급이 줄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배럴당 80달러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러시아의 감산 조치에 서방 국가들도 또 한 번 맞불을 놓을 수 있고 계속해서 갈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가가 계속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유가 상승 관련주로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오늘의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보이는 여기 노란톡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오늘 종목명이 오픈되니까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보니까요. 한국석유라는 종목이 어제장에서 18%가 급등이 나와줬는데 네. 저희가 오늘 유가 상승 관련주를 공략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한국석유라는 종목이 오늘의 종목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국석유는 아니고요. 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유가 관련주들은 중화에너비스하고 한국석유하고 흥구석유가 갭상승 그나마 하는 종목들이에요. 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유가가 갭상승이 됐을 때 상승하는 테마 목록으로 대장주고, 그다음 중화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테마 위주로 상승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지금 두바이유하고 뭐 유가가 지금 현재 80불 이상은 지나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80불에서 이제 82불까지 또 가면은 또 유가에 대한 상승 전망에 의해서 또 유가 관련주가 또 이 기대감이 올라가고 또 중국 리오프닝이 그때 또 이슈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중국 리오프닝을 통해 가지고 또 유가 상승 재료가 짬뽕이 되면서 또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의 시선으로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이미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가가 상승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CPI가 오늘 만약에 둔화가 된다고 하면은 유가는 더더욱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는 기대감에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그냥 앉아서 돈 벌 일만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러시아 부분은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심리적으로 이게 필요해요. 오펙은 러시아 빼고 산유국이 모여져 있는 게 오펙이고 러시아까지 합친 산유국은 오펙 플러스라고 합니다. 자, 어디 가서 러시아가 속한 오펙이라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무식한 소리 듣습니다. 오펙 플러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산량에 대해서 더 이상 의지가 없어. 왜냐하면은 유가가 떨어지면은 우리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매출이 안 나.
이은 입장이에요. 산유국들은 여러분들 편이 아니에요. 산유국들은 에너지가 오르던 간에 안 오르던 간에 상관없어요. 자기네들이 매출 올리게만 급급하고 산유국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가 마인드나 똑같습니다. 이들도 유가가 떨어지기 봐야겠습니까? 안 봐야죠. 사실 2달 전만 해도 오펙 감사회의가 열렸을 때는 어느 정도 동결이 아닌 원유를 더더욱 상승할 수가 있었어요. 더더욱 많이 오히려 발생을 시킬 수가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때 유가가 76불에서 75불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오펙 입장에서는 여기서 생산량을 더 늘어나게 하면은 유가가 떨어질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유가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오히려 감산을 동결을 시키자 해가지고 감산 동결이 되면서 또 80불까지 온 거예요. 얘네들 여러분들 생각해주는 산유국도 아닙니다. 사업자예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유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펙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같이 올리자. 나만 욕먹을 수 없어. 나만 욕먹을 수 없으니까 같이 올리자 하면서 이제 슬슬 올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단점으로는 오펙하고 푸틴이 올리고 장점으로는 중국 리오프닝에 의해서 둔갑시키면서 유가가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방식으로 테마주들이 상승할 것이고요. 푸틴의 반격, 그다음에 오펙의 감산 동결 가능성,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가지고 이 유가 관련주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제 한국석유가 상승했다고 한 거는 테마성이 들어간 것보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유가가 상승할 조짐이 있다 생각이 들 때 테마로 대정주로 뜨는 게 한국석유이기 때문에 한국석유하고는 제가 갖고 온 종목이하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 다음 종목은 오히려 테마성은 가스 테마가 발생해도 가스로 인해서 대정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한국석유는 아니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렇게 되면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재정이 파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 자체가 유가로 이제까지 먹고 살았고 러시아 산유국 2위입니다.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2위가 러시아가 2위인데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맞춰가지고 유가를 더 이상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파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도 장기화로 가야 하고 이 유가도 올려야 나라가 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려고 에너지 자원을 더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은 장기화로 가면서 이 유가에 대한 상승을 높이면서 러시아 자체가 파산이 되지 않게 노력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개발에 땀이 난 겁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발에 땀이 났어요. 발에 땀이 났는데 이 뉴스 인터뷰 장면 보면은 이렇게 급급한 표정으로 이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한가 맞은 것처럼 그렇게 급급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자한 모습으로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나라 재정이 파탄이 되면 안 되는데 유가 에너지 자체 빨리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또 오펙은 유가가 떨어지면 안 돼. 유가가 떨어지면은 내 돈이 빠져나가. 안 돼.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어. 하면서 당분간 감산 유지 동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가를 더더욱 발생을 시킨다고 하면 기름을 더 발생을 시킨다고 하면 되게 좋죠. 왜?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니까요.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하지만 오펙하고 푸틴의 입장에서는 감산 유지를 해야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아지면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들이 노린 걸 잘 보고 이렇게 종목을 먼저 선진입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으시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물가 상승 여부에 따라 가지고 유가 관련주도 상승할 거고 그리고 유가 수요가 증가가 되면 가격이 상승됩니다. 가격이 상승되면 어떻게 되죠? 다음 점 볼게요. 뿅. 유가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유가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급은 적어지고 수요는 많아집니다. 수요는 나도 기름 쓰고 우리 옆에 있는 윤지은 아나운서도 기름 쓰고 다 기름 써왔는데 공급이 안 되면은 감산 유지가 동결이 되면 감산 유지가 그대로 되면은 공급이 안 되면은 유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공급이 증가가 돼가지고 유가 테마가 상승하는 것보다 공급이 우려가 되고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시세 분출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복합 테마 현실고 유가 관련주들이 얼마나 상승할 게 많습니다. 허나 더더욱 보너스 테마가 있죠. 지훈 아나운서님. 네. 지금 우리가 유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다 얘기했어요. 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중국 니오프니 그리고 푸틴이 유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네. 오펙에서도 유가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유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요? 네. 말씀해주신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것들 아닐까요? 아예 그거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다 보잖아요. 방송에서.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최근에 무슨 사건 터졌어요? 미국에서요? 네. 북한과 그 풍선 북한 풍선 같은 얘기하고 있네.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이건 네. 윤지훈 아나운서한테 기쁨도 안 해준 테마예요. 오. 근데 그 테마가 왜안 유가를 해주셨죠? 더더욱 상승시킬 수 있는 테마가 있어요. 뭔데요?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테마가 더 있고요. 미국에서 최근에 네바다 쪽에서 손유관이 사고가 났어요. 손유관이 사고 나면서 기름이 유추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푸틴밖에 생각 안 나죠? 유가하고 하면은 푸틴하고 중국 니오프닝밖에 생각 안 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기사를 일요일 주말 동안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손유관에 대해서. 이 손유관 터졌으니까 단순히 기름값이 상승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네바다에서 손유관이 폐쇄가 됐다고 하면 네바다 위쪽에 있는 텍사스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주요 도시 쪽으로 손유관들이 기름이 먹통이 됩니다. 네바다에서 손유관이 폐쇄가 되면은 그 위에 올라가는 텍사스나 LA나 그런 데 쪽에 기름이 들어가는 게 또 막혀요. 그렇게 되면 또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적어지니까 휘발유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지금 유가가 폐쇄될 때 네바다 쪽에 기름이 유출이 돼가지고 유가가 또 상승할 수 있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바다 쪽에 기름이 유출이 되니까 손유관은 폐쇄되고 이 손유관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미국 전 지역에 있는 텍사스나 LA나 원시턴 쪽에 또 기름이 안 갈 수가 있대. 이 우려감에 또 상승한다는 거죠. 단장 오늘 그 이슈가 부각되지는 않지만은 테마는 늘 지속적으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순환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목이 되면서 조만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손유관 쪽에 사이버 테러가 있었어요. 사이버 테러가 있어가지고 유가 관련주들이 다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이버 테러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유가가 상승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유가가 상승하지도 않았는데 사이버 테러로 인해서 그 뉴스가 나오고 3, 4일 후에 후반주로 이게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 상승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테마성은 한 가지 단위성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속성으로 이제 이게 손유관이 폐쇄가 됐으면 어느 정도 향후 유가가 또 상승할 수가 있겠다. 그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 점입니다. 뿅.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다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가 설명 기똥차게 잘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노트 쓰든지 아니면 노안톡방에 오셔가지고 자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중국에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감산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원유 공급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송유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났다고 해요. 이 때문에 또 한 번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생겨났고 또 한 번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유가 상승에 따라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10분 정도 남았는데 10분 뒤에 방송 마치자마자 오늘의 종목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보이는 노란통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과도 함께 연동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돼가는데 1주년을 전후해서 또 한 번 푸틴의 강경한 발언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원유 감산 카드를 꺼낸 데 이어서 천연가스까지 공급을 또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나올 때마다 이 종목 주가도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슈가 과거에 있었을 때마다 슈팅이 나와줬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뭐 상한가도 여러 번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저희와 함께 가격 전략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매수부터 청산까지 하실 수 있도록 가격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이 종목 상승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실 수 있는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10분 뒤에 방송 마치자마자 오늘 종목명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 한 가지 더 준비해 오셨죠? 네,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준비했고 또 돈이 되는 것도 찾아야죠. 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방송 2년이 다 돼가요. 오래 그러면서 하셨네요.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2년을 맺은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저를 항상 믿어주시고 그리고 1년 동안 저를 잘 따라와 주신 노안톡의 레드 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진 좀 잘 찍어주세요. 사진은 왜 이렇게 못생기게 찍었습니까? 저 신문을 보면은 그래도 방송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좀 잘 찍어주시고요. 자, 레드 관심 종목 두 번째 종목 이제 한번 가볼까요? 뿅. 자, 챗 GPT입니다. 아이고 또 AI 관련 종 같구나. 어떤 방송을 보다도 AI 위주로만 얘기하니 원. 너 빨간 자켓 입은 애도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하지만 돈이 되는 거면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돈이 되는 것만 해야지. 여러분들 어쩔 건데요? 돈이 되는 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저는 AI 관련주들 미리 다 정리해서 알려드렸고 그동안 방송에서 관심 종목 갖고 온 종목들도 상한가 및 수익 창출 다 나오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지만 저는 방송에 나오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상승을 시키고 여러분들한테 점점 담당하게 방송사에서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이 2년 연속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GPT가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테마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 광범위한 GPT가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용량이 필요해요. 용량도 필요하지만 이 종목은 두 번째 2부 방송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연관된 비스비 관련주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삼성 핸드폰에 보시면요. 이 목록 쪽에 밑에 비스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커피를 먹고 싶다 하면 이 비스비를 연관시켜서 아유 나 오늘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비스비가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쪽에서 몇 킬로 진점에서 스타벅스는 얼마에 팔고 있고 대기자 수는 몇 명이 있습니다 하면서 뜬단 말이에요. 저는 최근 이제까지 아날로그식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아날로그가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AI 테마들 도와다니면서 비스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비스비 관련주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많이 체크를 했죠. 그리고 더구나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비스비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계속 시세가 안 나오면은 나중에 나올 수가 있고 이걸 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폰에다가 탑재를 할 수가 있겠구나. 갤럭시 폰에다가 이 비스비를 더더욱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챗 GPT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갤럭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것보다 이 비스비하고 연관된 관련주들이 상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것 갖고 왔으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삼성전자 사장 노태무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챗 GPT 갤럭시 탑재에 검토 중.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협력을 하겠다. 최근에 구글 쪽에서 AI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구글이 주가가 하락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글 쪽 AI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죽고 나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반사 이익으로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주들이 상승이 되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느 정도 이 AI 챗 GPT가 설명해 주는 게 장점, 단점 하나처럼 다 얘기해 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더욱 챗 GPT의 현시화 상용화는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소프트웨어 90%를 담당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정도 연관이 되고 더더욱 신뢰가 가겠다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연관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챗 GPT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 스마트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정기기에 쓰는 여러 가지 AI 가정기기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빅스비를 또 탑재를 하고 이 빅스비에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챗 GPT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하면서 이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지금부터 PPT가 아닌 차트 하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하나로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 종목은 1차 밴드요.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음성 칩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음성 칩을 제공하는 회사고 빅스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좀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원래는 저 위치가 더 높아요. 이 종목은 저 위치가 한번 부각이 되었을 때 저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이 정도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높은 고점이 아니. 여러분들이 높은 고점이라고 해도 어차피 살 거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건 높은 고점이 아니죠. 그쵸,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후지산 정도가 아니고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산꼭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은 돈이 되는 거 하고 여기서 빅스비 AI 관련주를 사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빅스비와 연관된 이 테마 목록은 노안톡방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노안톡방에 제가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급하면 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돈 벌고 싶으면 오고 본인들이 원칙을 지키시면 오는 거예요. 이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노안톡방 오세요. 저는 사실 노안톡방 안 와도 편하거든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요. 들어올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본인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이제 돈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돈이 쫓아오는 매매 할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전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 모습 그대로 순수한 마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무덤에는 안 가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는 안 가게 해드리고 제가 이 노안톡방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지켜드리고 돈이 여러분들 쫓아오게 해드릴 테니 우리 노안톡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1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그 핫한 챗 GPT 관련주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챗 GPT,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탑재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공략주가 지금 단기간에 살짝 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차트를 이렇게 줄여서 보면 최고가가 11,5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3,0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올라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특히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차트의 주인공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상승 초기에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오늘 종목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지금 노란톡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 노란톡방 문 닫히기 1분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입장을 하셔야지 오늘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유가 상승 관련주를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왔고 두 번째 종목은 챗 GPT 관련주 중에서도 삼성 빅스비 관련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저희가 정확한 가격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안정적으로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은 1분 동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